화성 인더스트리 2025년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하고 연말 매출액을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성 인더스트리 서울 본사는 30명 내외의 소수로 사무실 운영하는 정도로만 하고 있기 때문에 연결 재무제표를 오래간만에 분석을 했습니다. 공장 등은 베트남에 주로 많이 있고 이 동남아시아에 있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연결 매출이 4.6% 감소했고요. 영업이익은 41%가 감소했습니다.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은 9.2회전이고 PBR은 0.3밖에 되질 않습니다. 섬유와 의료, 지금 코스피 6천, 7천 하는 그런 상황에 섬유와 이런 계통은 좀 별 볼 일이 없네요. 재고자산 매출원가 보통 불투명성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분식회계 개연성이 이번에는 확실히 있다.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것이 실수였는지는 모르지만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화성 인더스트리에 대한 개요입니다. 본사는 부산광역시 염제구 중앙대로 1079번지 연산동 장천 빌딩 6층. 지배회사 연결대상 종속회사는 무려 39개 회사이며 부문별로는 ODM 부분, 화학 부분, 유통 및 금융 부분으로 나뉘며 국내 회사는 화성 인더스트리, 화성 엔터프라이즈, 대형 섬유, 화성 크라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더스트리 연결로 했는데 화성 엔터프라이즈도 결국 요게 그놈이나 엔터프라이즈는 지주회사 성격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성 인더스트리를 선택을 했습니다. 대형 섬유라는 데 있고 화성 크라운은 데도 있고 HS, 비나코 등은 ODM 부분은 세계 스포츠 브랜드인 아디다스의 신발을 ODM, 오리지널 디벨롭먼트 매니팩처링으로 생산하는 회사들입니다. 지배기업을 포함한 화학 부분은 포장용 필름, 신발용 접착제와 코팅제 제품의 제조와 판매업 등을 주요 영업으로 하고 있다. 매출, 접착제 이런 것들은 규모가 좀 작으니까 결국 신발이 주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서울 사무소는 서초대로 301번지 동익성봉 빌딩 8층에 있고 오시는 길까지 친절히 알려주고 IR 담당 전화번호까지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네요. 베트남에 있는 공장 전경입니다. 주가는 3,490원으로 1년 전보다 25.7%가 내려갔습니다. PBR은 0.35로 7% 떨어졌습니다. 5% 이상 주주는 한현석호 씨가 27.26%, 화성 코퍼레이션이 6.33%, 국민연금공단이 5.21%, 외국인이 7.15% 가지고 있는데 골드만삭스, 시티그룹이 검색할 때 눈에 띕니다. 스루풋 회계로 분석한 결과입니다. 매출이 1조 7,810억 원으로 4.6% 감소했고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9.4%가 감소했습니다. 매출 감소율보다 4.8% 감소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다라고 1차 추론을 해볼 수 있습니다. 스루풋율은 68.1%로 1.7% 상승했습니다. 그러나 운영 경비가 1.9% 더 높게 증가했기 때문에 TOE 생산성은 1.06으로서 0.04포인트가 하락했습니다. 영업이익은 702억 7,600만 원으로 40.9%가 내려갔습니다.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 63억 원이 더 적은 수치인데 이것은 포괄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재고 회전율은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 회전율은 9.2회전으로 1회전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9.5% 하락했습니다. 전년도에는 좀 좋았는데요. 올라갔는데 그래서 연결 재무제표를 분석한 결과 오는 느낌은 원래부터 안 했지만은
공시의무는 오로지 행정 평의만을 위한 것이라고 느껴지고요. 이것이 기업 규제의 하나로 해석되어 마땅하다. 그 연결로 발표하려니까 얼마나 그 결산이 늦겠습니까? 연 전산화돼 가지고 뭐 빨리빨리 온다고 하지만은 2025년도 거 공시되는 게 거의 뭐 3월 중순이나 돼서 3개월이 넘어야 나오니까 1분기가 다 지나서 나와가지고 뭔 지난 그 죽은 자식 불알만족이지. 어쨌든 뭐 국가가 재정 수지도 그 정산하는 게 뭐 2년 전 것을 하고 자빠진 행정부 수준이니까 뭐 말할 것도 없죠. 그 기업만 그냥 닥달하는 그런 이 관료 행정 이런 거. 최근 공정위의 활동이 왕성한데 금감원과 기업 간의 거래도 공정한지 심사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또 말까지 좀 하게 만드네요. 원가 회계 손익으로서는 영업이익이 35.2% 감소했는데 그 2023년도에는 그 세전 손실이 있었습니다. 193억 원. 근데 2025년도에는 세전이익이 620억이나 됐는데 2025년도는 253억 분이 안 됩니다. 주로 금융 손실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이자가 많이 나가는지 아니면 딴짓을 많이 해가지고 이 채권 뭐 이런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뭐 이런 식으로 계정 과목이 나오는데 이런데 많이 나가는 거 아니냐. 지급이자도 많이 나갈 거고요. 그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재고자산 내역입니다. 상품, 제품, 제공품 합쳐서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1635억 원, 전년도보다 101억 2,500만 원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판매 수요대로 계획대로 판매가 안 됐다는 뜻이죠. 그러나 전년도에는 12억이 감소했고 2023년도에는 155억이나 줄어든 적이 있습니다. 물류 관리가 원활하게 돌아가지는 않는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매출이 5% 감소했는데 7% 증가했으니까 이거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전년도에는 매출이 27% 증가했는데 1%를 줄였습니다. 2024년은 잘했다고 볼 수는 있는데 결산서상으로는 문제가 또 있습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입니다. A 재고자산의 변동이 플러스 87억 9,200만 원, 재고가 감소했다는 뜻이고요. 독특하게 연결이 돼 있어서 그런지 재고자산의 변동 중 타계정 대체, 개별에서도 타계정 대체는 원래 있습니다. 이거를 별도로 표기를 했네요. 2024년도 마이너스 445억 6,500만 원이 크게 계정 대체가 있었는데 이게 좀 문제일 것 같아요. 어쨌든 원재료 및 상품 매입이라고 표현되어 있으면 A 재고자산의 변동은 전체 재고자산을 의미합니다. A, B, C를 더한 MC 매출원가 재료비는 5,619억 원으로서 10.5% 감소했습니다. 운영경비는 1.9% 증가했습니다. 운영경비 1조 1,425억 원에서 판매관리비 1,989억 원을 뺀 9,436억 원이 공장 가공비가 되겠습니다. 가공비율 62.3%, 재료비율 37.7%, 2.5% 하락했습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다라고 추론할 수 있습니다. 재고자산 증감 내역을 하는데 상당히 복잡합니다.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과 비성분 재고자산의 변동의 갭이 189억 원인데 전체 재고자산이니까 BWC의 증감액 387억 원 이것을 빼주면은 차이가 역으로 198억 원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여기에 비성분 타계정 대체 금액을 집어넣으면 3,200만 원 차이가 있는데 2024년도는 693억 원으로 이 차이가 늘어나 버립니다. 그래서 2023년도는 또 49억 3천만 원이고요. 연결 재고자산의 투명성이
아주 안 맞아 떨어지네요. 근데 2025년도는 3,200만 원은 그냥 좋게 봐주자고요. 그런데 제 직관적인 느낌은 이 표기를 하는데 이 화성 인더스트리 그 실무 책임자가 이거 플러스로 표기돼야 될 게 계정 대체로 이게 들어온 거 나간 게 아니고 그 대체도 들어온 게 있고 나가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플러스를 마이너스로 잘못 쓴 거 아니냐. 그러면은 이게 197억 원으로 갭이 되거든요. 그러면 요게 2025년도에 와서의 그 대체 금액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게 더 정확하게 된 거죠. 뭔가 2023년도에 의도적이었는지 비의도적이라면은 에라 실수에 의해서 요렇게 그냥 쓴 거 아니냐. 그럼 전체 금액은 어떻게 맞췄겠느냐. 그거 필히 제 경험상으로는 기타 비용에 퉁쳐가지고 계산했을 터이다. 실무자료도 저도 그렇게 하겠어요. 어떻게 맞춰가지고 빨리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할 겁니다. 아마 실무선에서. 그래서 PQ 총 제재 비용도 동일한 금액으로 차이가 나고요. 현금 흐름표도 맞아떨어지지가 않습니다. 현금식으로 읽으면은 현금이 87억 9,200만 원 들어왔는데 재고는 286억 원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198억 원의 그 재고가 어디로 날아갔니? 근데 재고자산 평가손실 이걸 하면은 또 87억 이 차이가 납니다. 이런 거 2023년도는 405억이나 차이가 나고요. 그렇습니다. 주식회계를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으로는 2024년에 확실히 한 게 맞다. 원가 회계하고 영업이익 차이는 재고 증감액에서 가공비율을 곱하면 검증이 됩니다. 주요 운영경비 개별로 인원수는 개별로만 나와요. 29명. 그러니까 그 소수로 하니까 1인당 임금액이 꽤 높습니다. 1억 7,100만 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5년도에는 5명을 줄였네요. 매출이 감소해서 그런지 줄였습니다. 전력 연료비가 1.4% 증가했고 지급수수료가 12.2% 감소했고 운반 및 수출 비용이 9.8% 증가했습니다. 종업원 급여 비용 그 종속기업들의 4,835억 원인데 4.3% 증가했습니다. 연결재무제표 공시 의무라면 연결 직원 수도 공시해야 하지 않겠는가. 시민은 종속 및 관계회사 등 인건비 수준도 궁금할 것이기에 국민을 위한 정보라고 이런 것은 생각도 못할 터이다. 연결재무제표 의무 그거 규제다. 그거 연결재무제표 할 필요 없다. 개별로 할 때도 그 종속회사 거는 종속 및 관계회사 손익으로 거기 영업의 부분에 별도 표기가 되는데 뭐 굳이 왜 연결을 요구해서 기업들을 왜 못 살게 구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제 수준으로는. 재고 회전율 9.2 회전으로 떨어졌고요. 스루픈율은 올라갔습니다. 역방향이면 부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웁니다. 투자자본 이익률 22.5%로 9.2% 하락했고 총자산 회전율은 올라갔습니다. 1.12 회전. 그 총자산 회전은 올라갔는데 영업이익은 떨어졌다는 얘기죠. 매출채권 수금 속도 12.6회전. 돈이 부족한지 돈을 빨리빨리 수금을 잘했습니다. 상대적으로 매입 채무 지급 속도는 좀 떨어졌는데 요 매입 채무 지급 속도도 좀 빨리 해줘야 되겠죠. 두통 ROI 자본 회수율 12.6% 6.5% 하락했습니다. 이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웠는데 이것을 반영하려면 원재료 가격은 상승이 되고 판매 가격은 인상이 돼야 됩니다. 자, 상승했느냐? 원재료 가격은 상승한 거로 나옵니다. 연결이니까 화학 부분까지 다 그냥 계산했는데 단순 평균입니다.
제품 가격도 운동화 가격은 내려갔습니다. 그 필름 가격도 더 내려갔고요. 그래서 그 비중은 98.4%로 해서 이것도 내려갔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반증 추론은 원재료 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되어 있죠. 1, 2차 추론관 모순이 나오죠. 수주 판매가는 상승이 돼야 되는데 원재료 가격 상승한 것은 맞는데 수주 판매 가격은 하락했다. 반증은 실패했다. 자, 연결이 이렇게 각 기업 개별마다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연결로 이런 전체를 되는 게 오히려 불합리한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개별로 해서 그 기업의 이익이 근본 원인이 어떠냐, 그리고 회계는 투명하느냐 하는 거는 결국 개별로 봐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연결을 오래간만에 한번 해봤다는 데 의미가 있고요. 현금 재무지표, 제가 우측에 아예 산식을 제가 만든 건 아니지만 아트만 알고리즘하고 저도 이분한테서 저보다 한참 젊으신 분인데 아주 준천재입니다. 재무계통에 한 몇 달 동안 일주일마다 찾아가면서 엑셀 알고리즘으로 배워가지고 저도 숙지하는데 올해 분석을 하면서 형님 스스로 자꾸 머릿속에 익히세요. 산식은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제가 언제 일일이 이거 뭐 인과관계를 따져가지고 얘기하겠습니까? 이게 뭐 재무계통에서 일을 안 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참 힘들었지만은 그래도 이걸 이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EAT 세후현금 순이익 1884원 벌었어요. 당기 순이익은 96억 원이 안 되죠. 그리고 이게 2024년도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은 469억 벌었는데 292억 원 벌었었습니다. 두 번째 EMS 영업활동으로 들어온 돈 2,752억 원, 최종 2,178억 원의 현금을 벌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산식들이 있습니다.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고 이해해 보실 수 있는지. 그리고 자유현금 흐름, 채권자 자유현금은 1690억이나 갚았는데도 레버리지율이 56.3%입니다. 그룹 전체적으로는 경영권 방어설이 무너져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주주 자유현금 흐름 584억 원의 돈을 가져갔습니다. 그 다음에 그 납입자본 성장률 14.3배가 됐고 이익잉여금률 663.5%로 크게 상승했습니다. 2025년 실적을 토대로 2026년 매출액을 예측해 봅니다. 운영경비가 1.9% 증가했었는데 2%까지 올라간다고 봤습니다. 영업이익은 실적보다도 더 내려간다고 봤습니다. 세계적인 불경기 등 감안해서 신발 요즘 잘 좀 더 오래 신지 않겠느냐. 한 1조 8천억 정도 예상이 되고 1.6% 정도뿐이 매출 인상이 예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아디다스 한 10짝이 180만 원에 팔자. 10단위로 묶어서 파니까 타스 한 타스로라고 얘기할까요? 그럼 5만 7천 원뿐이 남지가 않습니다. 180만 원짜리 팔아가지고 이거가 신발 장사냐? 운영경비가 워낙 많이 나가네요. 그래서 재고회전을 10회전 하게 되면은 한 190만 원에 판매하는 꼴이 돼가지고 운영경비가 좀 증가하더라도 한 5만 7천 원 남던 게 한 10만 8천 원 정도 남게 된다. 이렇게 예측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원가 회계는 재고가 10% 감소했을 때와 증가했을 때 매출 원가를 각각 생각해야 되고 재고가 감소했을 때는 총 제조 비용보다 좀 비싸게 팔아야 되고 180만 원에, 그리고 재고가 증가할 경우에는 좀 싸게 팔아도 목표 이익은
달성할 수 있습니다. 이게 원가회계의 문제죠. 그래서 180만 원에 한 타스에 180만 원에 판다 그러면 6만 2천 원 원가회계는 남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금액으로 했을 때 더 추가 생산을 안 하고 재고만 주러 간다. 재고에서만 판매한다고 했을 때는 영업이익이 크게 오르지가 않습니다. 이것을 스루풋 회계로 나온 거하고 비교해 보면은 재고 감소할 때도 그 스루풋 영업이익보다는 많이 나오는데 이것이 다 분식회계 결과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모순이 좀 예측하는데도 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실행 계획에서 판매를 더 해가지고 그 스루풋은 10만 원 남을 때 재고가 생산을 안 하고 재고를 줄인다면은 또 추가 판매했을 때는 영업이익이 재고 감소하니까 원가 회계는 영업이익이 낮게 나오게 되어 있는 게 맞습니다. 또 하나 매출액이 변동이 없는 상태에서 생산을 감소하면 오히려 돈을 번다는 이런 아이디어, 생각, 매출이 더 이상 안 올릴 것 같다. 생산을 줄이자. 이래야 돈을 번다. 재정가가 줄어드니까 그렇다는 얘기. 생산을 더 증가하면은 이익은 사실은 영업이익이 줄어든다 이게 적자가 된다 이게. 이거 이해하실 수 있겠냐 이거지. 그렇습니다. 이 국가 재정의 비유를 해 보기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국민지원금이고 나발이고 건전재정으로 가라. 우리나라 가계부채도 엄청 높고 국가부채도 높은데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제닛 앨런 언니의 저거 뭐죠? 과잉 생산 덤핑하지 말라고 시진핑 오빠한테 얘기했는데 말을 안 들어 처먹고 있죠. 원가 회계가 필요 없는 논리적인 이유, 정보 시스템과 비유한 원가 스루풋 회계에 대한 생각들, 집중 개선 5단계로 재고를 제약으로 봐서 재고 회전율을 획기적으로 올리면 큰 돈을 번다는 논리, 제약이론 편집증 환자로서의 로직, ESG를 쓰레기통에 버리듯이 원가 회계도 버리자는 인식.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굿다이.